네, 박찬주 육군대장 부부에 대한 감사 결과 그동안 제기됐던 공관병 갑질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형사 입건된 박찬주 대장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설마 했는데 상당 부분이 사실로 드러나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 연일 폭로됐던 폭언이나 가혹행위 등 피해자들 진술 부분과 어떤 부분이 좀 일치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대부분 다 일치하는데요. 사실은 가해자들은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 다 부인을 하죠. 이제 본인이 이제 칼을 들고 도마를 내리친 건 사실이지만 휘두른 적은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본인의 죄를 좀 이렇게 낮추려고 하는 본능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 입장에서는 강제 수사권이 없어서 진술만을 토대로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살 시도를 했다는 병사에 대한 진술도 사실상 본인들은 그런 적이 없고 원래 좀 정신과 병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사실상 의병전역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입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관병을 뽑는데 과연 그러한 병력이 있는 사람을 누가 뽑겠습니까? 통상적으로는 관심병사라고 이렇게 지정해서 별도로 이렇게 관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진술이 수사로 전환됐을 때 또는 재판에 갔을 때는 모두 이 사령관의 부부의 말이 위증 내지는 거짓말이다라고 밝혀질 수 있는 대목들이기 때문에 아마 국방부가 형사 입건하고 검찰 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육군 대장 부부가 자꾸만 부인을 하다 보니까 뭔가 분노하는 여론이 커진 것 같은데요. 본인도 아들이 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 아들도 군인이죠. 네. 그럼 또 똑같이 아들로 대해야 되는데 정말 역지사지란 것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고요. 저렇게 또 공관병으로 선발된 사람들은 보면 주로 또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학벌이 좋다든지 또 인물이 좋다든지 뭔가 조금 그 아래에 있는 그 인사 관련한 장교들이 얘를 추천했을 때 사령관이 좋아하겠다, 지휘관이 좋아하겠다라는 정도 되는 병사들을 추천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 사람들도 결국은 그 집에 있을 때는 아주 귀한 아들이었고 주변에서 아주 인정받는 그런 그 출신들이 군대에 와서 공관병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자기 아들보다 못하지 않아요. 그러면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되고 그런데 물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인격적으로 대해줘야죠. 그런 아주 프라이드가 높은 사람들에게 저렇게 아주 자존감 상실되는 저런 대우를 했다는 것은 그런 분이 우리 대한민국 군의 최고직인 대장이 됐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 공관병은 어떤 일을 원래 좀 맡아서 하게 되는 건가요? 장군이라고 다 공관병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장군들이 이제 주로 다 공관에 사는데 그렇다고 다 공관병이 있는 건 아니고 지휘관들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한국군의 장군이 이제 430명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단, 군단 그리고 저기도 이제 제2작전사령부라는 큰 야전군의 지휘관이기 때문에 공관병이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합참에 무슨 작전본부장, 전략본부장, 중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공관병 없어요. 그 해당 단위 부대의 장들에게만 공관병이 있는데 왜냐? 일단 그 도심과 떨어져 있고 그리고 부대의 지휘관들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든 다른 업무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전쟁만, 전투만, 적만 생각하는 그런 여건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 전부 다른 사람이 해주게끔 해줍니다. 왜? 전쟁을 지휘해야 되니까. 전쟁을 지휘해야 되는 사람이 집에 와서 오늘 커튼도 내가 새로 빨아야 된다.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공관병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단장이 아주 새벽까지 이제 벙커에서 지휘를 하고 공간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잠시 쪽잠을 자고 또 새벽에 또 나가야 됩니다. 비상이니까 북한이 지금 도발을 했다 치고 그러면은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사단장 해봐야 지금 다 50대 초반들이거든요. 그럼 자기 아이들도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주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족이. 그러면 와이프도 부인도 서울에 있겠죠. 자기 혼자 전방에 와 있으니까. 그러면 정말 북한 도발에 대비해서 엄청나게 장시간 근무를 하다가 들어와서 예를 들어 라면이라도 끓여 먹고 싶으면 또 그 시간 자체가 우리 지휘력 전체로 봐서 사단에 10,000명을
가족의 생명을 책임져야 되는데 손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조금 서브해주고 이제 이런 게 사실은 공감병인데 저렇게 가족에게까지 또 가족의 아들에게까지 자기하고 신분이 똑같은 이런 것까지 케어하라고 공감병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지휘관의 지휘 업무를 돕는 거예요. 예, 확실히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앞서 이제 저희가 제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었는데 자살 시도 얘기를 먼저 해봤거든요. 또 전자팔찌를 손님이 왔을 때 뭐 3번밖에 채우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또 했었고 네. GOP 철책 근무 채용과 관련해서는 군인 정시를 함양하기 위함이다 또 이렇게 진술을 했거든요. 네네. 지금 이 감사가 벌어지고 있는 예. 동안 정훈공보 참모를 통해서 박찬주 대장이 계속 두 차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두 차례 입장 중에서 두 번째 입장이 이 전자팔찌는 있긴 한데 평상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손님이 와서 3번 채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보도를 본 당사자들이 더 많이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기존에 제보했던 사람들 말고요. 새로운 제보자들이 거짓말이다. 7군 단장 시절부터 이 팔찌를 차기 시작했다라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지를 하면은요 탄핵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구속의 요건에서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이것은 구속영장 발부 사유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실상 지금 사성 장군이 지휘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자기 밑에 헌병대와 법무, 이 검찰 다 장악하고 있거든요. 차제에는 강제 수사로 돌입해서 왜냐하면 다음 주 화요일이면 군 수뇌부 인사가 단행이 됩니다. 예. 그럼 이분 전역하셔야 돼요. 또 징계위원회 개최도 불가능한 게 우리 군 인사법에 보면 선임 장교 3인으로 징계위원회가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선임은 2분밖에 안 계세요. 합참의장과 육군참모총장이니까요. 그럼 징계위원회 자체도 불가능해서 중징계도 못 내립니다. 그러니까는 국민 세금이 들어간 연금을 100% 이분은 다 받아서 전역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차제 민간에서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 이게 또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증거들이 다 군 부대 안에 있으니까 사실상 민간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 하더라도 출입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예. 상당 부분 협조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여기는 된다 안 된다 이런 또 시행이 벌어지게 되죠. 우리가 청와대 옛날에 압수수색하러 갔다가 특검이 들어가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예. 군사보호시설이다라는 이유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관께서는 이거를 강제 수사 지시를 하는 게 맞고요. 압수수색과 필요하다면 저는 긴급 체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들어보면 지금 제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게 그렇습니다. 민간에서 증거로 사용되거나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많이 진술이 어렵나요? 있기 때문에요. 사실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저 공감병도 사실은 본인이 나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거짓말을 하는 걸 언론을 통해서 보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본인이 나선 거고요. 지금 지금 발표 나기 전날도 새벽 4시경에 제보자들이 2명이 또 소장님께. 예, 저희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연락이 왔고 전화를 통해서 저희가 진술을 또 확보를 했거든요. 예. 이것도 저희가 지금 현재 5차 보도 자료를 내야 되는지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보면 갑질의 대부분이 이제 박찬주 대장 부인에 의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부인에 대해서는 실제로 참고인 조사를 하겠다고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부인이 군인이 아니니까 군사법원에서 예. 그 군인이 아닌 민간인을 군인의 부인이라고 해서 그 소환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민간 검찰에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방금 이제 임 소장 말씀을 하셨지만 이 증거의 대부분이 지금 군대에 남아 있고 또 전역 이제 주로 또 증언에 이제 또 치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또 사실은 박찬주 대장보다 핵심 인물은 부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어떤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께서 사실 조금 전에 공감병 제도의 뭔가 필요성,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려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논란이 되다 보니까 공감병 자체가 필요가 있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필요합니다. 정말 바르게 운영된다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휘관들은 그 어떤 다른 것에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다른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적만 생각하고 오직 내 부대를 지휘하는 것을 보장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지휘관이 내가 돌아가서 뭐 지금 뭐 간식 차려 먹어야 된다, 내가 뭐 해야 된다 이런 거 신경 쓰기 시작하면은 올바른 지휘가 되지 않죠. 예. 만 명의 부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소한 일에 신경 쓰게 만들면 안 돼요. 그런데 다만 그런 공관병을 저렇게 사적으로 자기 지휘 업무를 보좌하는 쪽으로만 공적으로 써야 되는데 저렇게 사적으로 쓴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뭘 훌륭한 지휘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부인하고 같이 있으니까 공관병 필요 없다. 우리 부인이 나에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주면 되니까 공관병 필요 없다라고 돌려보내는 사람도 있고요. 또 공관병이 또 같이 있어도 정말 저녁 후에까지 그 공관병들하고 아주 끈끈한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또 공관병의 또 부모들하고도 또 이렇게 친분을 가지고 지내는 이런 훌륭한 지휘관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네.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것이 이 박찬주 대장이라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지금 군에 있는 지금 뭐 육군만 해도 100여 명의 공관병 예. 또 90여 개소의 공관에 100여 명의 공관병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전수조사가 들어갔으니까 거기에 도대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절대 다수는 아주 훌륭하게 임무 수행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저분 한 분 때문에 그러니까요. 나머지 대부분의 지휘관들도 의혹의 눈길을 받고 이러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철저하게 지금 뭐 군 인사가 다음 주에 있을지 다다음 예. 주에 있을지 뭐 화요일 국무회의 때문에 사성 장군은 국무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화요일 이전에 어느 주든지 화요일 이전에 군 인사가 있을 텐데 그 인사 이전에 어쨌든 결말을 어떤 방식으로 수사할 건지 결말을 맺어서 우리 군을 국민들에게 인정받도록 국민이 군을 신뢰하지 않으면 누가 이깁니까? 적이 그렇죠. 이깁니다. 그게 바로 이적행위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빨리 방침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네, 소장님도 공관병은 필요하다고 보시는 입장이신가요? 저는 뭐 이게 유지되고 있는 게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동맹군인 미군만 보더라도 장성들이 식판 들고 같이 이 병사들하고 같이 밥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미 장성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공간에 왜 여기는 우리 사적 공간인데 왜 공관병을 둬야 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 적이 쳐들어오거나 위급한 상황이면 와서 기지 아니니까 깨울 수도 있고 그리고 비상 그 전화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상벨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걸 통해서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좀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 당장 뭐 한미연합 부사령관 같은 분들도 지금 미군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도 그냥 줄 서서 식판 들고 같이 식사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오히려 장군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끈끈한 전우회를 유지함으로 인해서 우리 군의 전략에도 사실상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금 오부 합동조사 들어가니까 공관병을 스스로 없애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면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없앨 필요성을 스스로 느끼고 있는 장군들이 많아서요. 저는 그거는 좀 우리 군의 희망적이고 발전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표님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뭐 일명 골프병이라든지 뭐 테니스병 이런 군대 지금 병사들에 대한 논란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하는 지금 곳인가요? 이제 예. 군대 가면은 그 군 전용 그 골프장 있죠. 시계 예. 단련장이라고 하고 이제 주말에 이제 군인들이 이용을 하는데 거기 가면 다 연습장이 다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일반 사회에 골프 연습장 가면 그 프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젊은 프로들이 군대 가면은 혹시나 과거에는 있었어요. 테니스병, 골프병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식적으로 다 없어졌죠. 다 없습니다. 왜냐? 병력이 모자라서 지금 병력 감축을 해야 되는데 예. 어디 지금 테니스병, 골프병을 두겠습니까? 그래서 없는데 이 지금 사례처럼 개중에 도덕적으로 조금 해이한 사람들이 나 좀 골프 좀 배우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또 참모들이 또 알아서 우리 저 어디 연대에 골프 치다가 오는 애 있다고 합니다. 해가지고 소개시켜주고 이렇게 음성적으로 즉 이것을 이제 비편제 요원이라고 하는데 예. 편제는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원래 자기 소속은 뭐 1년대, 1대대, 1소대의 소청수인데 거기는 분대 한 개가 조금 비어 있는 상황으로 불러와서 사령관 또는 어떤 지휘관의 골프 또는 테니스 또는 그 자녀의
영어 과외를 한다든지 뭐 유학 갔다 온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일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 있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그 우리 군 내에 있는 또 다른 만연된 그 어떤 그 문화라고 생각해요.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우리 군 인권센터 소장님께 제보를 좀 하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네. 공감병뿐만 아니고 저는 이 문화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여기도 이제 뭐 조사한 것 중에 조금 나왔지만은 논문이라든지. 자 지금 우리 국가에서 군인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교육비를 다 대줍니다. 대학원 가고 싶으면 석사, 박사 다 대줘요. 자격이 되면. 그런데 한 소령 중령까지의 계급자가 만약에 자기가 군에 있을 때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러면 좀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이 만약에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저는 그 분이 자기 박사 학위 그 논문 책을 가지고 시험을 치면 60점 받을까? 의심스러운 분들 많아요. 즉 대신 써주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일 수 있다. 제가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고발받을 수가 있으니까 절대 다수일 수 있다. 또 전역한 분들이 예비역 군인들이죠. 예비역 군인들이 이제 명확하게 얘기하면 퇴역 군인들입니다. 퇴역 군인들이 연구소 같은 거 이제 박사학위 받았으니까 연구소 같은 거 이렇게 차려서 군에서 나오는 연구 용역을 또 수행을 합니다. 이제 대부분 공개 입찰에 수행을 하는데 얼마나 더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구조인가 하면은 퇴역 군인입니다. 이제 선배예요. 전역했어요. 이제 현역 아니에요. 그런데 예전에 모시고 있던 상관입니다. 이제 장군이었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제 연구 용역을 A라는 연구 용역을 수주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2천만 원짜리를. 그런데 현역에 있는 현역 군인이 대신 써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는 장군이기 때문에 나는 또 엄청난 선배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해주는 건 당연한 거야. 너희들이 해주지 않으면은 조금 있으면 진급 기간이 되니까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왜? 나하고 친한 후배가 아직은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이 너무 만연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 군대라는 사회예요. 그런데 저는 이 미래가 너무 불투명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박찬주 대장 연세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베이비 부모 세대일 겁니다. 그 베이비 부모 세대의 그 지휘관들하고 저희들처럼 저는 군인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한 86학번, 87학번 X세대 아니겠습니까? 이 세대의 군인들하고는 굉장히 의식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86학번부터 제가 87학번인데 아주 의식이 달라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86학번들이 이제 작년부터 장성이 됐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휘관들이 되면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의 지휘관들은 옛날 베이비무 아주 형제도 많고 그 위기질서 투철하고 이런 데서부터 성장을 한 사람들이 지휘관이 아직은 있기 때문에 이런 상명하복 내가 지휘관이니까 시키면 해야지 뭐 이런 것들이 아직은 많이 있다. 그러나 지금 대령급들 또는 준장들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소장들, 중장들, 쓰리스타들도 바뀌고 있는 지금 과정들이고 그리고 원스타나 대령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더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정적인 문화가 이번 그 군인권센터의 제보 이 사례로 인해서 조금 더 빨리 개선될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되고 모멘텀이 됐다는 걸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신 대표께서 제보를 해주셨는데 임 소장님께서도 아무래도 한 말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조사를 해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전수조사를 원래 오늘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전수조사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기간을요. 그것은 이제 군 인사가 화요일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새 수뇌부가 이제 그것을 좀 더 원활하게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 있기도 한데요. 아까 이제 그 골프병이나 테니스병은 비편제로 있어서 사실상 공식적으로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현재 오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아직도 운영하는 곳이 많아서 폐지를 하고 있고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이 간부 목욕탕이 있습니다. 부대에. 그 간부 목욕탕을 관리하는 관리병이 있긴 한데 간부 목욕탕을 간부들이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거 유지 관리비도 세금으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관리병이 사단장 나올 때, 군단장 나올 때, 사령관 나올 때 수건 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어떤 그 세제나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다 비치하고 본인 손도 까딱하지 않는 이러한 불합리성과 관료주의적인 것은요 차제에는 좀 폐지돼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왜 부대 안에 장군들이 자기 일과표에 일정표에 이발 이렇게 적어놔요. 퇴근하고 이발하셔야죠. 자기 일정표에 사단장 이발 이렇게 적어놔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중령이 여군이면 이발, 염색, 파마 뭐 이런 거 적어놓으면 난리 나겠죠. 네. 그러니까는 여군들은 머리 하러 가지도 못합니다. 눈치 보여서. 그런데 사단장은 자기 일과표에다가 버젓이 그런 걸 적어놓고 있어요. 이게 예전에는 관행이라는 이름 하에서 용인되어 오던 것들인데요. 이거 다 적폐입니다. 이런 권위주의가 우리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나아가서 이 병사들과의 친화력을 저해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골프장도 없애시고 병사들하고 같이 구보하시고 러닝머신 뛰시고 헬스장 더 많이 만들어 주시고요. 병사들한테 저는 그런 존경받고 신뢰받고 하는 군인들이 장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성을 위해서는 우리 병사들 전쟁 벌어지면 목숨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많은 군인분들께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텐데 좀 뭐 바뀌어야 된다는 부분이 또 많은 만큼 또 많은 분들이 또 공감이 될 것 같아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공관병의 민간 인력 대체를 이제 지시를 했는데 군 조직 아무래도 이 특수성 때문에 기밀 유출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물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관이라는 곳을 어떻게 나중에 차제에 좀 분리할 필요가 있지 않냐. 예를 들면은 군 안에 이 군사보호시설 안에 들어가 있지만 예를 들면 요즘 새로 짓는 군사법원은 울타리를 하나를 두고 옆에 바로 짓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안시설을 차폐시설을 두고 일반 방청객들을 받습니다. 그러니까는 차제에 짓는 공간들은 붙어 있대 가사 도우미로 뽑는 그런 분들은 여기 안에만 있고 못 들어가게 하고 물론 기밀이 많이 다뤄지는 곳일 수도 있기 때문에 도청과 이런 것들은 상시적으로 감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일괄적으로 신원조회를 좀 한다면 저는 뭐 그거는 가사 도우미를 장군들 개인 월급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다만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네. 근데 저 공관을 이제 지금 뭐 군사법원처럼 뭐 예를 들어서 현관은 부대 안에 그리고 또 쪽문은 뭐 부대 밖으로 이렇게 이중적으로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건 반대예요. 왜냐하면 일반 그 참모직이나 뭐 서울에 있는 국방부나 있는 이런 장군들은 그럴 수 있어요. 괜찮은데 물론 서울 시내 아파트들에 그런 장군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전부대 지휘관은 그 사람 없으면 큰일 납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의 그 게릴라들이 와서 사단장을 어느 날 암살을 했다.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투 직전인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그래서 그냥 장군들과 이 지휘관들은 분리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야전부대 지휘관들의 공간은 반드시 보호되는 부대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대 안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병사들이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출입증을 받아서 민간인들 들어가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송영무 장관이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군들이 이제 아까 그 공관병이 없다라고 한 것은 민간인이 해주니까 공관병이 없는 것이고 그게 군인이 하지 않고 군인의 비용보다 민간인 비용이 훨씬 싸기 때문에 민간을 쓰는 것이고 우리는 군인의 비용이 훨씬 싸잖아요. 그래서 군인을 쓰는 것인데 그 비용을 부담할 의지와 예산과 합의만 된다면 그래서 기존에 있는 파이에서 빼서 하는 게 아니고 파이를 추가해 준다면 민간인이 하는 것이 훨씬 좋죠. 고용 창출. 저는 뭐 보안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된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고용 창출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민간인이 하는 게 훨씬 좋고 그러나 이제 지금 공관병도 사단장 예를 들어 투스탄 1명 또 뭐 3스타 군단장 되면 2명 포스타 되면 3명 이런 식으로 또 이 계급에 따라서 공관병의 숫자도 달라요. 그런 것들 어떤 그 공관이라는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은 필요하되 개인 수발을 드는 사람까지 굳이 필요할까? 저는 그거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합의가 감정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모든 것이 적폐는 아니죠. 필요하니까 해왔던 것인데 그중에서 부정적인 요소는 제거하고 긍정적인 요소는 남겨두고 그러니까 이제 합의의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사실 민간인 고용 자체가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갑질 사례다 보니까요. 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그렇죠. 민간인을 계약직으로 고용한다 하더라도 재계약 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갑질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신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시간 내에 처방을 해서 뭔가를 변화시키기보다는 물론 이제 아주 나쁜 요소들은 단시간 내에 없앨 수 있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목욕탕 관리병이 수건을 들고서 기다리고 있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단시일 내에 없앨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를 보완해서 예를 들어서 공관병을 다 철수시킨다면 과연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는 조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뭐 그게 1년, 2년 걸리지는 않더라도 뭐 3, 4개월 정도 국방개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대안을 찾는다면 외국군 사례도 좀 봐야 되겠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걸 통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충분히 저는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여러 문제가 수면 위로 올랐는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적폐 합리적으로 좀 좋게 바뀐다면 좀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군내에서 발생하는 실제로 갑질들이 많잖아요. 근절할 방법은 좀 없을까요? 군은 예. 사실상 장막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 보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다고 군사보안시설을 다 클리어하게 보여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방 군인 혁신위원회에서 했던 예전에 그 군인권 보호관 제도 같은 게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 차제해진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부대 상시 조사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것들을 독일처럼 운영한다면 한국도 국민들에게 좀 더 신뢰받는 군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건 결코 작전이나 전투의 방해 요소가 아니라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제 그 사회가 또 군대라는 사회도 계속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도 정말 불행한 사건이었지만 윤일병 사망 사건, 구타 사망 사건. 그래서 이제 방금 이제 병영혁신위원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부터 군의 어떤 그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이 완전히 수직 상승을 하는 계기가 바로 2014년 윤일병 사망 사건이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군의 또 갑질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것도 이번 이 박찬주 대장 부부의 어떤 문제 이런 거로 인해서 처벌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냐. 또 지금 전수조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름아름 봐주는 것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이것은 뭐 하나의 해프닝으로만 끝날 수 있고 여기에서 정말 몇 명이 적발이 되어서 지금 이제 군 인사 시즌 아니겠습니까? 정말 중장이나 대장으로 내정되었을 사람이 이로 인해서 낙마하는 사건 이런 것이 벌어진다면 지금 현재 젊은 장교들 젊다는 것이 이제 50대들 이런 분들은 다 X세대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하라고 해도 그것을 부정적으로 야,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거기다가 이런 충격까지 더해지면은 아마 이 충격으로 인해서 다른 어떤 뭐 제한 장치 안 해도 완전히 하나의 어떤 그 변화된 모멘텀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